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감옥관세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남 좋은 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본문하겠습니다. 뭐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또 뭐 언젠가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이제 이치죠. 정말로 아주 그냥 검소하게 아주 사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사고 싶은 것도 참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아끼고 평생 돈을 모았지요. 아주 구두쇠처럼, 자린고비처럼. 그런데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돈이 모은 재산, 돈, 정작 본인은 쓰지 못하고 결국 남 좋은 일 시켰다. 죽고 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첫째, 무리하게 남겨두는 이제 부동산. 물론 뭐 집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무리하게 많이 모아둔 그 재산, 부동산이죠. 근데 자식한테는 꼭 집은 하나 남겨놓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뭐 하나 정도야 뭐 괜찮겠지만은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다. 하지만 상속 때문에 죽고 나면은 형제들끼리 막 다투고 또 관계가 아주 끊어지는 것을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죠. 그거를 배분을 해서 딱 해도 나눠 죽고 이제 죽어도 그것 때문에 또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남길 재산보다도 살아있는 내 행복이 먼저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쓰지 못하고 쌓아둔 현금. 통장의 숫자는 이제 늘고 있지만 여행도 못 가고 또 좋은 음식도 못 먹고 건강도 챙기지도 못했다. 그 돈 모으는 그 재미로.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은 꼭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꼭 해봐야 된다. 이것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있다, 병원에. 결국은 그 돈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게 되죠. 돈을 모으기만 했지 쓰는 거를 연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쓰지를 못하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보면은 젊었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는데 돈은 쓰라고 이렇게 있는 거지 모으기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잘 쓰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억지로 이어온 인간관계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고 또 체면 때문에 밥을 사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사람의 숫자보다 내 마음이 편한 아주 그게 소중하다. 인생 끝에서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살 거를. 또 이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건물주인데 한 달에 1,200만 원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그 시장에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고린잡이라고. 그 어느 정도 고린잡이냐면은 바지 단을 이제 옷을 사면은 바지 단을 줄이잖아요. 그거에 그때 당시에 3,000원인데 그 1,000원을 깎기 위해서 좀 2,000원만 하자는 아주 그 고린잡이가 있어요. 그 동네 소문이 자자히 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돈은 모으는 것보다도 쓰기를 잘해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모은 돈은 누가 이리 흥청망청 쓰느냐? 그 자식이든지 안 그러면 그 손녀 손자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그 자식도 아주 돈을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사무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재산만 내가 물려받으면 나는 펑펑 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손들이. 그래서 쓰는 것도 아주 그냥 지혜다. 남은 인생만큼은 재산도 시간도 마음도 자신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또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아끼지 말고 지혜롭게 써야 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간혹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노후 대책 우리 간혹 선생님 노후 대책 좀 세우셨어요? 제가 좀 은근히 걱정됩니다. 뭐 그냥 건강하고 뭐 그냥 약간만 있으면 되죠. 근데 제가 사실 그 노후 대책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조계종에서 한 달에 뭐 10,000원 또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노후 대책 이제 조계종단에들 하려고. 근데 그게 한 10년이 됐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지금 뭐 이거 적금식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 두고 근데 왜 조계종은 좀 늦었는데 그래도 참 10,000원이라도 이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서 지금 넣고 있어요 지금. 그 만약 조계종에 10,000원씩 넣는다 그러면은 일종의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세속으로 얘기하면은 연금 넣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겠지 아마. 그리고 앞으로 2030년도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 2030년도에는 이제 그 나이 많은 그 스님, 그러니까 80세 이상 스님을 이제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앞으로 조계종도 아마 복지 시설이 아마 이제는 제대로 체계 잡지 않을까.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뭐 많은 사람은 많은데 아주 없는 사람은 뒷방에서 쓸쓸히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늦었지만은 그래도 조계종에서 그 조계종 총무원 산하의 복지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아마 실시를 하는데 이 다른 종단들은 잘 돼 있는데 조계종만큼은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계종은 또 처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처자식 있으면은 요새 뭐 아주 부양은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 이렇게 좀 생활이 되는데 우리 조계종은 이제 그 독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 늦었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이 돼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직까지 뭐 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뭐 그냥 편안하게 그 살려고 그 노력합니다. 자, 이제 조계종 얘기 나와서 잠깐 저희들 이제 정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제 뭐 장동혁 대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벌써 그래 됐네요. 1년 됐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저희들이 잠깐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유시민 작가가 지금 국민의힘 100만
당원이 있고 그리고 11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뭐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공격수로 등장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 얘기 잠깐 나누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 대표직 사퇴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뭐 조계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계종이 지금 뭐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봉헌사 주지를 하셨죠. 이 명진 스님과 저는 이제 생전에 그 인연이 있습니다. 공양을 봉헌사 주지 시절 때 명진 스님과 공양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뭐 안타깝게 뭐 제주도에서 이 프리다이빙 하시다가 예, 돌아가셨는데 그 명진 스님과 관계돼서 우리 관우 큰 스님도 지금 조계종의 큰 어른이신 대종사시기 때문에 명진 스님도 그럼 대종사십니까? 예. 그럼 같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관우 큰 스님하고는 동급이네요? 뭐 이제 근데 나이는 좀 위에요. 그 스님. 난 처음부터 뭐 별로 말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극잡하거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고 옛날에 그 조계사에서 아주 그냥 뭐 오래됐죠. 그냥 그때 당시 월주 스님 그때 총무원장 시절 때 그때 아주 그냥 그 조계사에서 아주 그냥 신랄하게 아주 그냥 비판하는 걸 이래 듣고 이 정부를 그래서 그냥 그때 별로 그냥 저거는 뭐 좌파의 기질이 들어가면은 우파로 돌아오는데 이 스님들이 또 이 떼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잘 안 돌아. 그래서 난 별로 뭐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 그때 그 총무원장 스님이 그 우파인데 그때 그냥 총무 그 봉헌사가 직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그냥 이렇게 해줬지. 하도 그냥 뭐 수색거려 놓으니까 그냥 하시오 이래가지고 그때 아마 1만 개 하고 2만 개 하다가 아마 중간에 그만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무슨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만뒀는데 요번에도 내가 이래 보면은 그 노인네가 거기를 왜 갔을까? 나는 그것도 참 의심스러워. 그리고 스님들은 한번 그렇게 되면은 절대 부검을 안 해요. 부검하면 다 잘 나올 텐데 안 해. 왜냐하면은 종단에서 또 하고 이러면은 또 만약에 또 다른 사건으로 얽매이면은 얽히고 설키고 하면은 이 또 체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검 없이 그냥 하는 경우인데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수경 쓰고 뭐 다 쓰고 뭐 이렇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소리 듣고 참 뭐 이렇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뭐 장례식까지 다 치렀더라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는 없지만은 그런 좀 의심난 데 참 많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전에 좀 알지만은 별로 이 수영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 말은 잘해 하여튼. 근데 별로 이렇게 우리는 뭐 그 어릴 때 그 아우라지 거기서 그 강에서 이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수영은 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한강을 지금도 보면은 한 왕복 하고도 힘이 남을 거야 아마 수영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그 노인은 수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경 쓰고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또 요번에 또 봉헌사에서 또 장례 치른 걸 봤어요. 근데 뭐 장사 얘기 나와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또 노래 부르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좌파거든. 그래서 좀 보다가 말았는데 거기 보면은 명진 대종사 가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위패를 그렇게 써요 스님들은. 그래서 참 앞으로는 내가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똑바로 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우파로 이렇게 좀 혹시 태어난다면 태어나시기를
난 아주 부탁드리네요. 명진 스님도 제가 그때 처음 뵙고 식사했을 때 예. 공양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네. 공양 봉원사에서 했을 때 거기 명진 스님도 그 저기 동진 출가 초등학교 때인가 출가를 네. 했다고 제가 그래.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저 충청도 분인데. 예. 그런데 하여튼 지금 한번 아주 엄격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쪽을 이렇게 택했는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기 위해서 나는 좌파 그 스님들은 한다. 지금 이 조계종에서 좌파가 많아요. 내가 아는 스님이 저 경상도 그 창원 거기 출신인데 이 경남대학교 법과 나왔어요. 뭐 사무장 하다가 결국 하는데 그 오늘날 뭐 참 잘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오늘날 뭐 스님이 나오네. 예, 나옵니다. 그럼 뭐하러 나와요? 이러면서 그날부터 내가 한 5년 됐는데 그날부터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렇더라고. 나는 연락을 하고 싶은데 지가 뭐 연락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나는 왜 이게 좌파를 하는가? 물론 뭐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 좌파 이 가령 이 정권이 들어서면은 정신이 없어요. 막 온갖 걸 다 그냥 막 그대로 시스템대로 나가면 되는데 온갖 걸 다 그냥 건드려 버려. 그래 지금도 봐요. 부동산 매매가 되나 또 집이 또 이 가게가 이게 또 공실 가게가 많아요. 그리고 첫째 시장이 구포에서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시장에 구포 시장에 이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최악이라 그러더라고. 그래 자마 시스템대로 잘 이렇게 놔두면 되는데 꼭 와서 건드려 이 좌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참 지금은 엄청 참 살기 힘들다. 그래서 난 그 좌파에 몸담고 있는 그 스님들 보면은 아주 그냥 이상한 논리로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맞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그래. 아주 잘 사는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그냥 5사람 나눠준다. 그러니까 표는 뭐 없겠지. 그런데 결국은 이 나라는 망친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정치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그 평가는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자, 일단 이준석 대표 전격 사퇴했습니다. 참 아니 이게 6.3 지방선거가 언젠데 거기서 말이야 못했으면은 성과를 못 냈으면은 바로 그냥 이 사퇴를 해야지. 뭐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무슨 뭐 군소 뭐 정당이라고 그래도 알아주지 않는 정당이라고 해도 그래도 대표직 직함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 이튿날 뭐 참 백의종군 하듯이 딱 사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길을 가려야 되는데 이 젊은 85년밖에 안 된 이 젊은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 정치는 이 아주 그냥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걸 뜨미지근하게 지금 6, 7, 8 거의 뭐 2달 지나고 난 뒤에 이거는 누가 알아주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젊은 사람이 앞으로 각성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뭐 정치적인 역량도 확실히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준석 대표가 이 생체적 나이는 젊은데 이 정치적 정신 연령은 너무 늙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보면은 이렇게 네. 보면은 60갑자를 보면은 이 3월 31일 그러니까 양력 그러면은 이 토가 4개나 있어요. 그리고 금 또 수 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생각은 머리는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이 토가 많이 있을 때는 그 목이 둘, 화가 둘, 이 토가 이게 그 한꺼번에 이렇게 쫄쫄이 있을 때는 이, 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뱀해 또 올해 또 말해 내년에 이제 양해 이럴 때는 자기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럴수록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머리에 뭐 자기 말 따나 나는 믿진 않지만 자기 말 따나 하버드 대학 나왔다니까 그 머리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었다. 절대 정치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바로 사퇴하든지 해야 된다. 그럼 평당원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알아준다고 또 절대 내가 볼 때는 국민의 힘 거기는 앞으로는 얼씨도 못할 이런 유식갑자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보시면 내가 좀 너무 좀 이렇게 했나? 근데 요즘은요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 김태규 그 사람네 과음 지르는 거 보고 아이고 이제 물을 만났네. 저쪽에 야당 그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나는 이제는 김태규 앞에서는 거짓을 구하지 못한다. 아니 누구는 시하고 누구는 또 시하니까 거기다 대고 예의를 지켜라고. 예의를 안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나는 그거 보고 야 참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 참 싸우지 않는 이게 그러니까 온실 속에 하초만 있었다. 그 사람들이 뭐냐? 결국은 다음번에 조용하게 지내다가 여당한테도 잘 보이고 또 여기도 잘 보고 저기도 잘 보이고 공천 한번 더 받아라. 야 참네. 그걸 봤을 때는 참 스님이 이런 표현하지만 구역질 날 정도다. 장동혁 대표가 그 뭐 1년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잘 하실 거라. 아마 최초일 거야 아마. 이 임기 채운 거는 1년 임기가 아니라 2년이지. 근데 1년 이렇게 채운 거는 아마 장동혁 대표 최초 아닌가. 최초는 아니고요. 또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 시절 때 1년 2개월. 1년 2개월이에요? 네, 1년 2개월. 2개월을 더 버텨야 최초가 됩니다. 자, 난 충분히 버틴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임기 채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채우고 난 재산한다고 생각해. 예. 자, 지금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정부라는 사람 들이받았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대구 경찰이 이 홍준표 연루 명태균 의혹 사건을 제2처받아서 수사 중에 있는데 또 다른 범죄 의혹이 포착됐다는 아마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니고 전 대구시장이 1년간 내 뒷조사를 했다. 정말 치졸한 짓이다. 이재명 정권이 라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았는데 이게 좀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뭐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부인의 핸드폰까지도 뭐 경찰이 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참 정말 정치는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한편 또 이재명 대통령과 또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만 또 갑자기 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니까 홍준표 뭐 이런 행동들 어떻습니까? 이분이 보니까 나이는 뭐 많네. 용신이 강하고 아주 그냥 그 태양인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은 새키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들이받는 아주 강한 육식갑자다. 자기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과거를 뒤졌다 하는 거 보면은 또 자기 부인까지 해도 그럼 화가 나는 일이겠죠.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제발 요 일로 인해서 이제는 저 집 믿지 말고
오로지 국힘당 그 참 원로로서 좋은 말만 이렇게 하시기를 나는 이렇게 바라고, 앞으로 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쪽에 또 아첨하고 뭐 국힘당에 또 안 좋은 일 이렇게 또 특히 장동희 대표를 깎아 내린다면은 이건 뭐 그때는 뭐 사람을 막 그럴 만한 인물이겠지만은 그래도 요번 일로 인해서 배신 느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힘당 장동희 대표 잘 하고 있는 좀 이렇게 좋은 얘기 좀 덕담도 좀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 얘기입니다. 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권력자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이가 생각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조만간 3자를 찍을 것 같다. 지금 뭐 40점 얼마까지 떨어졌죠. 최근 여론조사가 3자를 찍을 것 같다. 라고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0명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여권에서죠. 이 친명계에서는 이 유시민은 작가가 아니고 무당이다. 그리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유시민이 하루아침에 개로 추락했습니다. 예. 유시민 닮은 개는 멕시코 치와하고 많이 닮았는데 제가 전에 유시민을 치와라는 개에 한 비교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치와라고 멕시코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하고 닮은 개다. 제가 그런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자 지금 유시민 요즘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아유 뭐 한때는 그냥 그 얄미울 정도로 그냥 아주 열에 빠지고 절에 빠지고 아주 참기름처럼 이런 한때는 그런 우리 저 보수 쪽을 막 얘기하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 악삼제가 들어오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게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악삼제 들어서 이분이 이 삼제 댐을 한다. 오히려 그냥 요즘은 보면은 국민의힘 보수 쪽에 우리 그 야당 쪽에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생기를 막 넣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역시 참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렇게 유시민이가 이렇게 이재명을 이렇게 까는 줄을 이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작년만 해도 뭐 못했지. 근데 아주 그냥 그 좀 배우시오. 국힘당 그 3선, 4선, 뭐 5선 이 노인네 그냥 이 유시민이처럼 뭔가 좀 확실하게 야당일 때는 우리 내부들을 하지 말고 이 야당이 뭐야 할 일이 없어요. 저기서 이상한 정책 피고 이상한 길로 나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싸워줘야 돼요. 대여 투쟁을 해야 되지만 뭐 집안끼리 말이요. 뭐 장동혁이 하나는 못 내쫓아가지고 그냥 그 안달을 그냥 그럼 되겠어요. 좀 뭐 언제까지 뭐 이렇게 유시민이가 시원한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행동을 언제까지 할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 이재명이가 뭐 임기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도 참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된다. 뭐 제도권 있는 사람들은 봐요. 들어가면 그냥 비판을 해도 괜찮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하고 틀려서. 그래서 막 지금 보니까 비록 이분이 보면은 60갑자기 보면 목이 없어요. 근데 약간 목이 없는 분들은 아주 그냥 고집이 세거든.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뭐 개소리 듣고 뭐 이상한 소리 들어도 당분간은 내가 볼 때는 내후년까지 너무 긴가? 하여튼 목소리를 낸다. 이제 삼재가 내후년이 끝나거든.
그렇다고 해서 누구 뭐 오래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끝날 때까지 아마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누가 끝나는지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고 끝날 때까지는 이 유시민이가 그래 잘하고 있다. 또 은근히 저는 기도하면서도 유시민이 참 기도도 좀 이렇게 해줘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좀 많이 좀 들쑤세 놓는 기도를 좀 하는데,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경주 또 이 출신이구만 보니까. 그리고 참 그래도 경상도는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요즘 김태규만큼 잘 싸우는 여전사가 있죠. 이제 여전사를 뛰어넘어서 뭐 여자 전두환, 그리고 지금 뭐 여자 히틀러, 이 얘기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했다고 이 모욕죄로 지금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뭐 고소한 이진숙 여자 전두환 맞습니까? 아유 뭐 그분은 그 사실 그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주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나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그 경력을 보세요. 그냥 그 이라크 전에 그 종군 기자로 갔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대고 뭐 스튜디오 안에서 뭐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었으면은 벌써 저쪽에서 안 했겠어요? 뭔가 모르게 그 전문가들이 말이 다 했겠지. 저 대단하다. 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김태규 의원이 그냥 조용해! 이랬을 때 그냥 아이고 난 참 얼마나 그 방통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얼마나 그 수고를 다하게 속으로 해서 별거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응? 국회의원이란 그 이름 가지고 그냥 저렇게 사람을 인간적으로 모독을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보여준, 저게 야당다운 투쟁이다. 당신네들 좀 배우라고. 요번에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8, 90명은 물갈이 해야 된다. 싸우지 않는 야당은 이건 존재 가치가 없다.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집안에 말이야 그 분란만 일으키고 또 누가 나오라 그러니까 가서 몰래 가서 골프나 치고만 그 다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뭐 했니 뭐 야이 비겁한 사람, 가기 전에 나 이렇게 해서 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에 탈로 안 날 줄 알았습니까? 야 참 김태호 참 당신 그렇게 키 크고 말이야 인물 잘생겼는데 비겁하게 가서 뭐야 그냥 나중에 뭐 내각제 하려고 그래 지금? 아주 그냥 두 사람이 특히 이진숙 그 의원이 야 나는 그거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대표고 대통령이고 잘못되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전과 한 번 있는 사람은 두 번 있는 사람하고 또 틀려요. 한 번 있게 되면은 그 조심을 한다고. 한 번 그런 말을 못 내뱉게 당당하게 가서 나는 가서 그 고소장 넣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나 보고 아 참 말도 잘하지 그냥. 이진수 그리고 또 김태규 아 참 앞으로 이런 사람이 더 나타나야 된다. 더 나타나게 되면은 저쪽에는 사실 과학만 지르고 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우습게 안 본다. 아까 유시민이가 뭐 그랬잖아 했잖아. 뭐 윤 대통령하고 뭐 똑같아. 여보세요. 윤 대통령은 29번이나 탄핵을 시킨 거예요. 탄핵시키면 이 장관이 일을 못해. 그래 마지막에 가서 진짜 치졸한 사람. 그 특활비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니까. 그냥 특활비를 말이야. 배를 올리고. 야, 너 잡아보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되겠네. 이러고서는 더 올렸잖아요. 지금.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자, 장동혁 대표, 자, 진정하시고요.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됐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일시를 가장 중요한 게 이 싸우는 세력들과 연대하겠다. 라는 게 제 귀에 가장 들어왔습니다. 싸우는 세력. 이제 싸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천 안 주겠다는 확실한 이 못박음질이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군소정당 중에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 조원진 대표와 이 장동혁 대표 간의 연대 또는 합당 이루어질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100% 된다고 봐요. 합당이 된다고? 그럼요. 그리고 그 공화당 있는 그 당원들은 책임 당원이나 그 뭐 책임 당원 아닌 그 당원들도 보면은 아주 그냥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지금 그 투쟁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서울역 앞에 거기 그 과거에 그 서울역 그 청사 있죠. 지금도 보존돼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거기 하고 있어요. 이번에 8.15 때도 거기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이 장동혁처럼 싸움꾼이 된다. 싸우지 않는 이 앞으로 이게 당원들은 또 이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은 앞으로 퇴출시킨다. 아주 그냥 뭐 제대로 합의 맞는 격이다. 이번에 들어오면은 만약에 나는 100% 들어온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대구만 3선인가 했거든요. 조원진이. 그럼 앞으로 뭐 이렇게 싸운다는 거를 아마 그분이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아마 그 올공에 나가가지고 계속 저녁마다 나가가지고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투쟁했을 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싸우지 않는 뭐 여당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은 뭐 바쁘니까 야당 때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할 일도 많겠지만은 그래도 대여 투쟁을 해야지. 잘못되면은 잘못된다고 그래 해야지. 뭐 싸움하면은 또 이 조원진만큼 울고 갈세라 이 정광훈 목사를 또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당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뭐 연대 나는 손잡습니까? 뭐 그까지는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아무래도 그 정치색보다도 그 종교색이 좀 짙으니까 그거는 뭐 나는 뭐 100% 조원진처럼 100%는 생각 안 하는데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거리는 두고 이제 하겠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합당이라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종교의 색이 있기 때문에 종교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내요. 근데 또 정광훈 목사님도 그 나름대로 또 하시면 돼요. 뭐 통일당이라고 이렇게 자유통일당인가 이렇게 그 당을 하나 만들었지만은 그대로 싸우고 또 정책 이거 연대할 때는 또 연대를 해서 또 같이 이렇게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뭐 보니까 뭐 현수막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이재명이 뭐 그냥 비판을 많이 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합당을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나와가지고 또 집회할 때는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나는 하는 마음이고 또 조원진 당하고는 합당해야 된다. 또 합당할 것이다. 또 조원진 그분들은 뭐 아주 뭐 처음부터 뭐 이재명 하면서 그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뭐 부정 선거의 가장 최선봉을 선 당은 이제 자유와 혁신 한교안 대표 정당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교안 대표하고도 어떻게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합당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장동혁과 그 뭐 합당을 그분하고도 합당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교안이도 그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냈으니까 그분이 그래도 추참 그분이 올공에 지금 이렇게 이 선거 이 잘못된 걸 그분이 영향이 컸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분도 합당을 한다. 잠시 이렇게 떨어져 나갔지만은 요즘 이래 보니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더라고. 황교안 전 대표도.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하여튼 아주 그 싸우는 거 보니까 옛날에 참 점잖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뭐 막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봤을 때 아 참 저분도 강단이 있구나. 그 아마 올 지나고 내년 초에는 다 합당을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자, 내일이 이제 백중절이죠. 네. 자, 백중절. 그래도 백중절 광고 말씀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유 참 1년에 한 번 그 지옥문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타이든지 뭐 자이든지 하여튼 나쁜데 가 있는 우리 조상님들 영가님들이 내일은 지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다 극락세계로 들어온다 하는 뜻깊은 날인데 절에 그 등도 많이 다시고 또 부적초도 많이 켜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 조상님께 비는 내일이 좀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